최근에 정부에서 9월 7일 날짜로 이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뭐 이제 새롭게 뭐 주택을 공급한다 뭐 이렇게 있는데 가장 눈여겨 볼 것은 요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대출 뭐 LTV 상한 40%하고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에서는 이제 주택 매매랑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제 대출 안 된다 보면 돼요.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 내에서도. 그리고 1주택자들은 이제 전세 대출 2억밖에 안 내준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총체적으로 대출을 이제 사업자들은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아예 안 되고, 그리고 개인도 대출이 좀 더 강화돼 갖고 대출 규모도 많이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부동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이제 규제죠. 대출을 안 해줘 버리고. 그죠?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그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대출을 크게 규제를 해버리면은 사실상 우리가 현금을 들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보통 이제 부동산을 사면은 내 돈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한 50% 이상이 대출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이제 보면은 뉴스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김종국도 보면은 이제 대출 없이 온몸으로 그 고급 빌라를 사서 이번에 결혼했다고 하죠. 그래서 연예인들은 그 사세입니다. 그죠? 그들만이 사는 세상, 그 사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인의 이제 접목은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에서 대출을 이렇게 쪼아버리는데 투자는 놀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여튼 계속 투자를 좀 해서 이렇게 좀 늘려고, 그다음에 내 노후나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금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 1억이나 10년 후에 1억이나 같은 1억의 가치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는 해야 되긴 합니다. 현금이 생기면.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저는 이제 경매쟁이에요. 물론 이제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나 이런 것도 하는데, 기본은 이제 저는 이제 경매,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로 이제 그 빌라나 뭐 상가 기타 등등 뭐 아파트도 사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해온 입장에서 돌파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랑,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가 실제로 산 상가인데 지금 모자이크를 했어요. 이거는 팔은 거거든요. 최근에가 아니라 한 2년 전에 팔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요거 경매 시장에서 그 좀 접근을 해볼 만한 이런 물건들 있죠. 요거는 제가 그냥 대충 본 거예요. 추천 물건은 아니고 가볍게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일단은 대안은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가는 주거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게 뭐 공급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규제예요. 기본은 대출 규제에다가 이제 은행에서도 이제 그 어떤 금리나, 지금은 이제 금리가 많이 낮아졌긴 했지만 여튼 대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됐던 게 안 되고, 예전에 대출이 이만큼 됐던 게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대출이 규제가 되는 게 대부분 이제 그 주거용입니다. 주거용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빌라, 그다음에 다가구, 뭐 주택, 뭐 이런 거가 다 주거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제한을 한 거고, 그렇다면 제한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그 비주거용이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오피스텔 뭐 이렇게 있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오피스텔이 비추를 해요. 경매 시장에서는. 왜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아파트 대용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경매로 아파트를 살려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경매 시장에서는 싸게 사는 게 경매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 너도 나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낙찰가를 보면 보통 감정가의
그러니까 시세에 준하게 낙찰이 돼요. 그러면 이 싸게 산다라는 경매의 어떤 그 모토가 훼손이 되고, 그럼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냥 사서 미래에 올랐을 때만 버는 게 이제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뭐 반드시 그렇게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아파트도 저도 이제 아파트로 수익을 좀 내보고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아파트 있죠. 그런 거 사서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저층 아파트, 그리고 역세권이 아닌 아파트, 역세권에서 약간 떨어진 데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단지가 아니라 소규모 아파트 있죠. 뭐 이런 거 하면은 경쟁률이 확 떨어져요. 사람들이 이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 평수 있죠. 막 40평, 50평, 60평 이런 거는 시장에서도 잘 안 팔리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건 경쟁률이 확 떨어지니까 이런 쪽에 이제 경매 아파트의 틈새 시장이긴 해요. 근데 이게 다 돈 벌어다 주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또 챙겨볼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예 경쟁률이 그 상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일반 매매에서 상가를 투자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수익률이 좀 낮고, 그렇다면 이제 아파트 분양처럼 상가 분양을 좀 그 알아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상가 분양은 뭐냐면 가격이 일반 시세가 매매 그 평균 시세가 그 여기라고 하면 상가 분양은 저 위에요. 여기에 뭐 인건비, 건축비, 분양 홍보비 다 들어가서 이 고점이에요. 그래서 분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만큼 그 가격이 푹 빠집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10억에 사서 뭐 지금 현재 시가 3억밖에 안 돼서 막 경매 나오고 4회 유찰, 5회 유찰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또 상가거든요. 그래서 상가는 일반 매매에서는 좀 그 신중히 해야 되고, 물론 이걸로도 돈 버는 건 또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얘기에서는 상가가 이제 경매 시장에서는 비주류이긴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낮고 그만큼 또 싸게 삽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여기 8층 상가를 샀어요. 이때가 박근혜 때인가 그래요. 2017년. 그때 당시 감정이 1억 3천이었고 최저가가 6천인가 그랬어요. 보통 상가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때면은 거의 기준금리가 2에서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고 은행 금리가 2%대였어. 2%대. 그러니까는 엄청 낮죠. 2%대니까. 그러니까는 막 아파트 가격이 막 고공행진하고 막 그랬을 때거든요. 그때도 상가는 반토막 나 있는 1억 3천짜리가 6천만 원 되어 있는 이런 상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상가는 경쟁률이 왜 낮냐면 이 공실, 그죠? 아파트 그 뭐 분양하고 공실되는 게 있으면은 6개월, 뭐 1년 가고 혹은 2년 이런 공실 우려 때문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많이 떠들거든요. 그럼 겁먹어서 이걸 안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8층이 분양 평수가 30평이 넘었고 전용이 한 26평 정도 됐어요. 8층에. 그래서 요 상가가 8층에 전체가 한 12개의 호실이었는데요. 한 6개가 통으로 다 경매가 나온 거예요. 비어 있는 대로. 그래서 이제 차 있는 거는 이제 뭐 500에 60 뭐 이런 게 차 있는 거는 이미 경매가로 해서 좀 더 그 뭐 8천 이렇게 낙찰이 되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8,500인가 샀어요. 그리고 나서 2023년인가요? 한 2년 전? 2000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22년인가 23년에 팔았어요. 이거를 얼마에 팔았냐면 1억 3,500에 팔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더라도 3,400 대략 한 4, 5천원 벌었어요. 물론 이제 세금이랑 뭐 기타 등등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대출이 제가 그때 당시 8,500에 그 낙찰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나왔어요. 사업자가 있으면. 심지어는 뭐 100%까지도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은행은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주변에 보면은 이 시세가 감정이 1억 3천이고 그리고 그 1억 3천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8,500 그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90%니까 내 돈 한 850, 뭐 세금까지 하면은 취득까지 하면 1,500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보증금을 1,500인가 2,000에서 뽑았어요. 거의. 그래서 투자금이 거의 안 들어가 갖고 월세가
많게는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60 정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출 이자가 한 달 이자가 한 20만 원, 금리 올라갈 때 한 30만 원, 뭐 40만 원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금리 올라갈 때. 그래도 월세가 50에서 60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10에서 많게는 뭐 40까지도 꾸준하게 다달이 주는 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정리하면 팔았을 때 한 4, 5천 원 남겼고, 그리고 매달 300에서 한 350, 1년마다 한 4, 5년 받았으니까 월세만 한 1,500 정도. 그렇게 하면 한 5, 6천 정도 번 게 요 상가입니다. 비주거용으로. 그죠? 그래서 경매 이렇게 대출 금리가 막 오르고, 그 다음에 그 대출 규제, 부동산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거는 이제 항상 예견이 되죠. 아, 대출 규제 하겠구나.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아예 상가로 가는 게 낫다. 근데 이제 상가의 단점은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공실, 요거를 좀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유세라고 해죠. 그 주택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 초과 6억인가? 그 초과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그 비율 금액에 따라서 좀 매기는데 6억 아래면은 거의 보유세가 없잖아요. 근데 상가는 제가 요거 상가 갖고 있을 때가 세금이 1년에 한 60에서 80인가 나왔어요. 세금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금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일반 매매로 사게 된다면 매매 금액의 한 10%가 그 부가세, 뭐라고 해야 되죠? 건물에 대한 그 부가세, 뭐 이런 게 또 따로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 1억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그 부가세로 좀 내야 돼요. 근데 이거 이제 그 환급을 받거든요. 사업자가 있으면 뭐 그런 식이에요. 아무튼 세금 이슈가 있다. 상가 같은 경우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뭐 근데 규제 지역하고 수도권에서 대부분 그 대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 바깥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울 수도권 아까 보는 것처럼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기존 50%에서 이거는 그 무주택자죠. 근데 이제 매매 사업자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 내에서는 이제 그 대출을 안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을 펴면 되죠. 그러니까 지방을 가면 돼요. 그죠? 지방을 가면 된다. 근데 이제 지방에서도 아마 대출이나 이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제 현금으로만 좀 투자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대출을 끼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작년 2023년인가 24년 전에 상가를 하나 샀는데 그것도 대출이 한 85% 정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가장 크게 많이 쓸 수 있는 건 상가예요. 그러니까 상가가 1순위 정리를 하면 2순위는 이제 비수도권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소액으로 이제 덤비는 거예요. 대출 규제가 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지방이나 이런 쪽은 매매 사업자나 뭐 개인이 얼마나 또 대출을 해줄지 모르겠는데 기본으로 대출이 좀 힘들다 가정하에 한번 보면은 이 정도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경매 시장에는 보면은 일단 상가를 보면요. 요거는 이제 그 사건 번호 있고 이제 경매 정보지에서 갖고 온 건데 그냥 이거가 이제 뭐 선순위 가등기 뭐 유치권 기타 등등이 있는데 다 빼고 이 가격만 보세요. 상가에 대한 가격. 그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그 상가 산 게 1억 3천에서 이제 8,500에 사서 1억 3천에 팔았던 그 상가도 보면 최저가가 거의 반토막 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유찰이 18에 그죠? 그러니까 2억짜리가 300만 원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지금 선순위 가등기 인수해야 돼서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1억 4천짜리가 3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죠? 2층 218호 28평 이런 거 같은 게 아마 체납관리비가 좀 많을 거예요. 체납관리비가 뭐 4, 5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4천만 원짜리가 1억이 돼 있어요. 1억 6천만 원짜리가 500만 원 돼 있습니다. 요런 식입니다. 상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찾아봐요. 저는 이제 가격이랑 대충 보면은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면은 앞서 제가 5천 정도 남았던 그런 상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투자하면 돼요. 대출 금액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있죠. 1억 9천이 6천만 원 돼 있어요. 4억이 1억 돼 있고 8억이 1억 9천, 24억이 5억 돼 있고 7억이 1억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뭐 지방에 있는 거냐? 아니에요. 이게 화성, 파주, 하남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격이 그 많이 깎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가를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가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나 상가는 나는 좀 무섭다. 왜냐면 공실 부동산에다 딱 전화를 해요. A 부동산. 여보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상가가 경매가 나왔는데 그 상가 이제 낙찰 받았고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월세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뜸 뭐라고 하냐면 에휴 거기 안 돼요. 거기 안 되니까 경매 나온 거고 거기 많이 전화 왔는데 거기는 월세도 안 나가고 몇 년째 공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들죠. 근데 이 부동산에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법원에 입찰장에 딱 가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 내가 보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몇 명이 붙었을까 딱 보면은 이 부동산에서 고객 데리고 와서 여기 붙이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런 물건을 갖고 있다가 전화를 하면은 안 좋게 그러니까 낙찰자 그러니까 이제 예비 경쟁 입찰자를 떨구려고 그런 그 안 좋게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요거는 뭐 다 그렇진 않아요. 일부 부동산이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 여러분들도 이제 조사를 좀 해볼 거 아니에요. 주택이든 상가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경매라고 해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쩌고저쩌고 해서 경매로 살 건데 월세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90% 이상이 안 좋게 얘기해요. 90% 이상이. 요거는 이제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 압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안 좋게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죠? 요거 모르면은 이제 그 경매 아무리 이제 뭐 하더라도 낙찰이 안 됩니다. 안 좋게 얘기하는데 입찰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안 좋게 얘기하는 근거가 뭔지를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죠? 구체적으로 뭐 어디서 뭐 했는데 그 주인 나 잘 아는데 1년 동안 뭐 2년 동안 비어 있었다. 찾는 손님도 거의 없었다. 라고 해요. 근데 B라는 부동산에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 매물이 나왔어요? 그런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예요. 제가 이제 컨설팅 해준 고객인데 평택역이 있어요. 평택역이면 1호선이죠. 그 천안 있고 뭐 그래서 평택역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KTX도 있고 이렇게 나오면은 대광장 있죠. 광장 여기서 몇 블록 안 떨어진 이 대형 상가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여기가 5층 상가였나? 전면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대로변이 이렇게 5층 전면 상가인데 여기도 이제 삼성화재도 있고 그때 당시 똑같이 월세가 같은 평수예요. 요거가 좀 오래됐고 여기 있는 건물이 좀 새 거였어요. 근데 얘가 3천에 150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게 감정가가 2억도 안 되고 1회 유찰돼서 1억 8천 됐어요. 이 3억에 150이면요 최소 그 3, 4억 됩니다. 상가로. 근데 감정이 2억밖에 안 된 이유는 좀 허름하고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려고 여기저기 물어봤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 부동산에 대한 키를 여기서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안 좋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서 요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그게 뭐 매물이 있었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이 관리하는 키가 보통은 전자키잖아요. 근데 전자키가 아니라 이 키를 1층에다 맡겨놓고 얘만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거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손님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부동산은 모르거든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안 좋게 막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근데 의심스러운 건 뭐였냐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대로변이고 이 평택역이에요. 여기서 걸어서요. 걸어서 2, 3분밖에 안 걸려요. 되게 가까운 거거든요. 거의 대로변이고. 근데 여기만 전면 이게 이제 한층 제 기억이 잘 안 나긴 한데 5층인가 몇 층인지 그래요. 근데 그 경매가 나온 게 여기 전면층이었고 후면층도 이렇게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웃긴 거는 지금 후면이 전부 다 차 있었어요. 후면 상가들이 이게 몇 개 호가 있었는데 경매 나온 거는 여기였고 좀 자세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경매인데 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다 차 있어요. 근데 여기만 비어 있다. 근데 웃기죠?
상가 같은 경우는 후면이 더 안 좋아요. 전면이 좋고. 왜냐면 광고 효과나 물론 이제 위로 3층, 5층, 뭐 8층 올라가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면 후면에 대한. 근데 여튼 그렇게 하더라도 전면이 깔끔하고 그런데 생각을 해도 더 공실이 되려면 후면이 돼야지 왜 전면이 공실이 되냐. 그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이 부동산을 좀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 얘기해 보니까는 그런 키들이 딱 맞춰지더라고요. 여기서 키 관리하고 안 좋게 얘기해 버리고 여기서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상이 없다. 왜냐면 바로 옆에 층에 삼성화재 이 카드사가 3천에 150을 쓰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고객이 낙찰을 2억 2천에 받았어요. 일주일 만에 낙찰받고 일주일 만에 세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3천에 150인데 이게 이제 평수가 50평이 고르고 대출이자가 하니까는 한 달에 100에서 많게는 한 120, 130까지 공실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대출이자랑 그 다음에 그 관리비가 나가니까 약간 쫄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온 게 3천에 120인가 그랬어요. 30이나 싸죠. 그래서 아니 좀 기다려 보시지 왜 이렇게 싸게 맞추냐. 그러니까는 자기가 약간 쫄린대요. 그래서 그러시냐. 그러면 일단 맞춰놓고 좀 올리시라. 그렇게 이제 솔루션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아무튼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부동산 제 영상을 보시는 부동산 사장님은 그러진 않았겠지만 부동산의 얘기를 전적으로 믿지 마세요. 그죠? 믿을 거는 이제 구체적인 근거. 왜 그러냐?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보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런 오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실무 팁이에요.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난 대출이 좀 꺼림직스럽다. 그러신 분들은 지방에 이런 싼 물건 보시면 5천만 원짜리 1,000만 원대 있고 7,800, 2,000, 3,700, 2,000 엄청 싸졌죠. 근데 보면은 주택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합천군 면이죠. 여기 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면내에서도 지금 보통 시골집 같은 경우는 면내에서 너무 멀어버리면 월세나 이런 거 놓기 좀 빡셉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소나 이런 게 이렇게 있긴 하는데 이 면내에서도 좀 가까운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그 약간 외곽에 있는 데 있죠. 이런 파주나 이런 쪽에 보면은 도심에서 약간 멀어진데 그런 데는 되게 쌉니다. 건물 10평, 땅은 22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노려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싼 물건 중에서도 간혹 가다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지금 여기 보이나요? 인천인데 지하예요. 반지하겠죠. 지금 14평. 이것도 지분은 아니에요. 땅이 5평. 이 7천만 원이 2,400대 있습니다. 많이 싸져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수도권에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 2,400이면은 카드깡에서 빌려서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친구한테 그 십시일반 해갖고 좀 빌릴 수 있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실제 쟤는 요 반지하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 사서 돈이 돼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 반지하 팔아서 한 1억 거의 한 2억 가까이 벌었습니다. 그것도 한 4년 좀 안 됐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반지하였고 그때도 돈이 없어서 고모한테 1,000만 원을 빌려서 입찰 보증금 넣고 일단 샀잖아요. 잔금 대출해 갖고 하고 그러면은 뭐가 없어요? 수리비가 없죠. 월급 받잖아요. 월급 받으면 그거 가지고 도배장판하고 조금씩 하는 거죠. 그래서 새 놓으면은 이제 좀 숨이 트이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투자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렇게 자금을 좀 융통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인데 그 서울 같은 그러니까 이제 도심 지역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나마 번화가 있는 주택들이 좀 있어요. 이런 빌라도 괜찮고요. 그렇죠? 주택 같은 경우 빌라 같은 경우는 지분이 한 5평밖에 안 되는데 요는 근데 제가 반지하로 샀던 거는 지분이 거기는 3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층, 2층, 3층에 각각 1개호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좋냐? 그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분 비율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때는 이제 그 반지하의 시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값의 시세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반지하가 그렇게 숨겨진 좀 시세가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반지하는 그렇게 투자를 하면 되는데, 여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이제 지방인데 약간 사람들이 많고 학교도 가까이 있고 주변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쪽에 좀 싸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싸게 나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수리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수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리 비용이. 제가 이제 그때도 반지하 제가 영상 이미 이전에 한번 찍어 놨어요. 근데 막 물이 막 차 있고 좀 험해요. 쓰레기도 거기 쓰레기만 치우는데 1톤짜리가 한 3개 분량 갔다 왔나?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리고 다 올수리 했어야 돼요. 방문, 방트. 왜냐면 바닥이 물이 차 있고 하니까 그 방문 틀이 나무잖아요. 사가서 막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보일러 교체, 싱크대 다 했는데 대략 한 1,5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기가 이제 방이 3개, 욕실이 1개인데 전용이 한 17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리비가 안 들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작은 금액의 규모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경매 물건도 많아요. 이게 보시면 5천, 4,900이 2,400대 있고, 그죠? 1,000만원, 1억이 2,400대 있고, 요건 아마 임차인이 있을 거예요. 7천만원이 2,400대 있고, 얘도 안 봐도 뻔하죠. 얘 반지하인데 지금 내부가 좀 험하겠죠. 그죠? 여기는 이제 김제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천이 2,400대 있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추천 물건이 아니니까 가볍게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정리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순위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상가. 두 번째로는 이제 소액 비주거형인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이제 지방을 눈을 돌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출 규제가 심해도 투자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경매 정보지 다 괜찮아요. 요새 무료로 많이 하거든요. 한번 영상 제가 쓰는 거는 지금 경매 마당도 무료예요. 근데 일부는 또 유료긴 하거든요. 근데 경매 마당은 UI가 이게 별로예요. 근데 이제 볼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죠? 그 정보에 대한 어떤 건수가 좀 많고, 그 다음에 볼게 두인 옥션은 이제 보면은 UI가 괜찮아요. 검색이나 이런 게 좀 편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로는 이제 경매 검색으로 해서 이제 보고 상세 정보 할 때는 이제 경매 마당으로 돼요. 회원가입하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0개로 해서 보면 경매 마당은 썸네일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제 물건 검색을 하면 방법도 좀 알려드리면, 저 같은 경우 요거 1번 어떻게 보냐면 얘 1번, 얘 2번, 3번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주소, 그러니까 썸네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함축적인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격 보고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있는 어떤 상가나 여기 있네요. 포승, 유치권 4억이 900만원 돼 있죠. 가격만 보세요. 일단 21억이 7억 돼 있고, 이건 답이고, 뭐 땅도 괜찮긴 한데 땅은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이제 그 수익이 없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 배당금이나 이런 게 우리 이제 월세나 부동산을 따지면 월세나 뭐 이런 건데, 그런 게 물론 이제 땅도 임대를 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폭이 상당히 얇습니다. 어떤 이제 상가나 어떤 이제 주택에 비해서. 그죠? 보시면 11억이 4억 돼 있고 3억이 1억. 그죠?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경매하는 거나 요런 거는 제가 향후에 천천히 하나씩 경매 영상을 한번 찍어 볼 테니까.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